안녕하세요. 40대 이혼녀입니다. 남편이 이리저리 출장도 잦고 자주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해야 하다 보니까 아이 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그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지방에, 저는 한 곳에 정착해서 시부모님과 함께 5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주말 부부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도 혼자 전국을 떠돌며 일하는 아들이 불쌍해 보였는지 저에게 직장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다니며 뒷바라지 해야 하지 않겠냐며 하시는 통에 아이를 낳고도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기 전까지 길게는 3달에서 짧게는 2주 정도씩 숙소를 바꿔가며 살았었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딸은 그 흔한 동네 친구도 없이 6살까지 제가 엄마이자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남편도 그런 딸에게 못내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쉬는 날이면 딸을 데리고 곧잘 놀러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커가는 딸을 숙박업소며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다 보니 교육적으로 너무 안 좋을 것 같았어요. 6살까지 한글도 제가 가르쳐서 겨우 다 뗀 수준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걱정이었고 혹시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방법도 제대로 모를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그런 손녀의 모습이 안쓰러우셨는지 남편은 일하러 다니고 저는 시부모님 댁과 합가해서 같이 사는 게 아이를 키우는데 더 낫지 않겠냐며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자애가 교육을 그렇게 받아봤자 무슨 소용이냐며 정 마음이 그러면 딸만 자기들에게 맡기고 저는 남편이 가는 곳을 따라다니며 뒷바라지 하라고 하셨지만요. 하지만 오히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말리며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고생했다면서 딸은 애 엄마가 더 잘 키울 거라고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면서 이미 10년 동안 제가 너무 고생했다면서 시부모님 댁이든 따로 집을 구하든 해서 딸과 한 곳에 정착해서 살라며 먼저 제안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따로 살림을 살려면 돈도 돈이니 시부모님과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잘 생각했다며 저와 딸을 반겨주셨지만 어머님은 못내 자기 아들이 혼자서만 고생한다는 생각에 저희가 영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주말이면 저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매번 반찬이며 옷이며 몸에 좋다는 보약도 지어서 그 먼 길을 찾아갔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곧잘 따라갔었지만 동네에 정착하니 동네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생기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놀겠다며 아빠를 만나러 가지 않는 날도 늘었습니다. 어쩌다 남편이 일이 마무리돼서 일주일씩 집에 머무르는 날이면 이제 딸이 남편을 불편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남편도 처음에는 그런 딸에게 친근하게 굴다가 점점 자기도 지쳤는지 딸과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손녀의 모습을 보고 더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딸에게 아빠에게 애교를 부려보라는 등 친구랑 약속이 있다는 말에도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냐며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를 닥달하셨습니다. 아이는 그럴수록 아빠를 어려워하기만 했어요. 남편도 어머니를 말리긴 했지만 못내 아쉬워하는 마음이 티가 났습니다. 남편은 갈수록 주말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원래 일하던 현장에서 바로 다음 현장으로 넘어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반년을 넘게 집으로 오지 않는 아들이 걱정이 되셨던 건지 어머니는 점점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저를 등 떠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이 보고 싶었고 걱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갈수록 제가 찾아가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저도 점점 자존심이 상해가고 있던 와중이라 매번 왕복 하루를 꼬박 걸리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버님이 그런 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어머님의 강요는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님의 든든한 가림막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미 나이도 지긋하게 드셨었던지라 약간의 폐렴에도 이미 몸이 버티지 못할 만큼 노쇠하셔서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남편보다 아버님을 더 가까이 여기던 딸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도 기운을 잃으시고 한동안은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일을 한다는 핑계로 여전히 집에 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장례만 치르더니 곧장 지방으로 내려가 한 달을 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남편에게 연락을 했을 때에도 하루가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연락이 다 남편이 출발할 때쯤에 아버님은 결국 남편을 기다려주시지 않고 먼저 세상을 뜨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남편이 집에 들리는 주기가 더 길어지자 어머니는 직접 아들을 보러 가겠다며 자기도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먼 길을 출발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가자는 말씀도 없이 호련히 남편이 있는 곳으로 떠나신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곳에 다녀온 후로 어머님의 행동이 완전히 딴판이 되셨습니다. 남편에게 다녀오라는 강요도 하지 않으시고 그동안 하시던 시집살이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님도 아버님이 떠나시고 기운이 없으신 건지 제가 무얼 하든 뒤에 따라다니시며 온갖 트집을 잡으시던 분이 제가 실수를 해도 괜찮다며 넘어가시는 모습에 저도 점점 마음이 약해져 갔습니다. 물론 그러던 와중에도 남편은 집으로 잘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남편을 챙기라며 닥달하지 않으시니 오히려 제가 더 남편을 챙겨야겠다는 마음에 남편에게 가져다 줄 반찬이며 보약이며 스스로 지어다가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멀리서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어머님마저도 남편을 챙기지 못하시니 저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들을 해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지방까지 내려갔습니다. 매번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갔었지만 이상하게 그 전날부터 연락도 없어서 답을 기다리다 먼저 준비해서 출발했었습니다. 남편의 숙소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기다리는데 그날은 주말이었는데도 남편이 일하는 날이었는지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어디 놀러라도 나간 건지 숙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금방 돌아오겠거니 싶어서 집안을 청소하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하던 와중 비밀번호를 치고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일 거라는 생각에 하던 화장실 청소를 다 하고 나갈 생각으로 굳이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다 끝내고 나오니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문자로 지금 어디 있는 거냐고 물었었죠. 방금 들어와 놓고 문자로 또다시 물어보는 게 남편이 일부러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 싶어서 아까 들어왔었다 나가놓고 왜 딴소리 하는 거냐고 하자 무슨 소리 하냐며 자기는 이제 일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로만 알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숙소로 들어오더니 왜 말도 없이 온 거냐며 살짝 화가 난 듯이 이야기했고 저는 분명 출발하기 전에 연락하지 않았냐며 맞받아 쳤습니다. 금시초문이라는 듯한 남편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정말로 그런 문자를 구경도 못 해본 듯이 억울해하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 문자가 제대로 안 간 건가 하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숙소의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남편과 저는 동시에 눈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굉장히 어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인상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누구신데 남의 집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오시는 거냐고 물으려고 하자 남편이 제 말을 가로막으며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이라며 원래 3일에 한 번씩 직접 배달까지 해준다고 하며 여자의 손에 들린 반찬을 빼앗듯이 집어들고 여자를 쫓아내듯이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저는 무슨 반찬 배달해주는 사람이 숙소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는 거냐고 조심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여기에 감나가는 물건도 없고 어린 여자애가 반찬 배달하는 정도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겠냐면서 능글맞게 넘겼습니다. 조금 찝찝한 구석이 있긴 했지만 오랜만에 만났는데 트집을 잡으면서까지 서로 기분 상하게 하기는 싫어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다른 곳으로 현장을 옮겼고 저의 머릿속에서도 반찬 가게 알바생은 지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집에 자주 들리기 시작했었고요. 덕분에 별다른 걱정 없이 반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갈수록 기력이 떨어지셔서 어머님을 돌봐드리는 게 가장 큰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님이 감기에 걸리셨는데 그것조차 떨쳐내지 못하셔서 결국엔 입원을 하셨어요.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버님 때처럼 연락을 받지 않았죠. 3일을 넘게 연락을 받지 않자 점점 걱정이 된 저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동안만 간병인을 불러 부탁해놓고요. 딸도 친정 언니에게 맡겨놓고 금요일에 딸이 학교 마치자마자 남편이 있는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그다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현장을 옮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가보는 숙소여서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기척이 나는 듯 하다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안에서 남편이 큰일이라도 당해서 문을 못 열어주는 것인 줄 알고 기겁을 하며 숙소 관리실에 가서 안에 남편이 있는데 아무래도 연락도 안 받고 무슨 일이 난 것 같다고 얼른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인 아저씨가 무슨 소리냐면서 2시간 전에 멀쩡히 2발로 들어갔다며 오히려 제 정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에 있는 사람의 아내라고 소개했지만 관리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 남자는 와이프가 따로 있는 걸 봤다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의 직장 동료가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선 먼저 아는 체를 했습니다.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분이라 저를 알아보신 거였죠. 덕분에 관리인 아저씨는 의심을 풀고 남편의 방 문을 열어주러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열쇠로 문을 열기 전에 관리인이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초인종을 눌러보자며 초인종을 누르며 관리실에서 왔다고 하니 아까와는 다르게 곧바로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준 것은 남편이 아니라 웬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뒤에 관리실에서 무슨 일이냐며 화장실에서 나오는 남편을 보고 저는 경악에 차올라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상황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을 보니 이전 현장에서 마주쳤던 반찬 가게 알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관리실 아저씨가 그 여자에게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고 순식간에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편은 낭패라는 표정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의 동료도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표정이었죠. 그곳에서 당황하지 않은 건 그 여자뿐이었습니다. 제가 순식간에 화가 차올라 소리를 지르며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여자는 뻔뻔하게 제 앞을 막으면서 어딜 들어오는 거냐며 남편 간수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면 분수에 맞게 집에서 남편이나 기다리고 있지 어디서 졸졸 쫓아오면서 오빠를 귀찮게 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그 여자를 제치며 저에게 오해라며 자기가 다 설명한다고 나섰지만 이미 그 여자의 말에 정말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로 머리로 피가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두 눈을 부릅뜨고 자기도
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제 저나 자기나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자기는 남편과 더 오랜 시간을 보냈다며 말하자 남편은 임신을 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 건지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자기는 혼자 멀리 떨어져 살아도 자기도 정신이 나갔었다며 바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꼴을 보니 거짓말처럼 화가 가라앉으며 딸이 이 꼴을 안 봐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남편이 제 다리를 잡고 미안하다며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니까 외로워서 잠시 그랬었던 거라며 저 여자가 작정하고 와서 자기를 먼저 꼬셨다면서 자기는 한 번도 저 여자에게 마음을 준 적이 없다고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남편의 모습에 있는 정 없는 정도 다 떨어져 버려 변명조차 듣기 싫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며 당신 어머님이 죽든 말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저는 친정 언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니네 집에 도착해서 저를 보고 뛰쳐나온 딸의 모습을 보자 참은 눈물이 울컥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딸은 영문도 모른 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등을 토닥거리며 울지 말라고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언니도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울자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어보았습니다. 언니에게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어디 그런 짓을 하냐며 인간 말종이라며 있는 욕 없는 욕을 내뱉었습니다. 언니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욕을 해댔고 남편은 바로 언니 집으로 오겠다며 자기 이야기 좀 제발 들어달라고 했지만 언니는 어디 한번 와보라고 오면 곱게 돌아갈 생각은 접어두고 오라고 단단히 못 박아두었죠. 그럼에도 남편은 바로 다음날 언니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기가 정신이 나갔었다며 처음에는 진짜로 반찬 가게에서 일하던 알바생이 맞았다며 어린아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예쁘게 보고 있었지만 연애 감정은 절대 아니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술을 먹고 한 번 실수를 했고 그 여자는 그걸 빌미로 계속 남편과 만남을 이어가자며 협박을 했다더라고요. 종종 남편이 연락이 안 되던 이유도 남편이 그 여자와 있으면 자기에게만 집중하라고 남편의 휴대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문자도 금시초문이라는 듯이 행동했었던 거였고요. 남편은 정말 억울하다며 한 번 실수한 걸로 그 여자가 저에게 다 말해버릴까봐 자기도 1년 넘도록 당하고만 있었다며 자기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억울하다는 남편을 보니 조금 마음이 약해져 가려던 찰나 언니가 그럼 그 여자가 임신한 건 어찌된 일이냐며 한 번의 실수가 아니니 임신까지 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말문이 막혔는지 대답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댔습니다. 언니가 사실대로 말하라며 추궁하자 그 여자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더 그랬을 뿐 자기가 좋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그건 남편만 알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남편이 더 변명을 이어가려고 하자 저도 더 이상 못 들어주겠어서 주방으로 가 소금을 한가득 들고 와서 남편에게 뿌리며 이제 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필요도 없고 당신은 이제 그 여자 애나 키우라며 저희 딸에게 이런 인간성 말아먹은 아빠는 필요 없으니 다시는 보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말을 들어달라는 남편을 형부가 끌어내고 저는 곧장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100%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저는 딸의 양육비와 미자료를 톡톡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와 둘이서 살 전셋집을 마련하고 다시 일도 시작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경력이 단절되었었지만 다행히 전에 일하던 곳에서 함께 일하시던 분이 새로 회사를 차리셔서 혹시 같이 일해볼 생각이 없냐며 먼저 물어봐 주셔서 새로운 직장도 쉽게 구했습니다. 그 후로 정신이 없던 와중에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날 밤 어머님이 제 꿈에 나오셨어요. 어머님은 저의 두 손을 처음으로 꼭 잡으시고 그동안 자기 때문에 고생 많았다며 아들까지도 그렇게 제 속을 문드러지게 만들어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시며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큰 건 아니지만 손녀라고 박하게 대한 것도 미안하다며 손녀를 위해서 딱 하나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였고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딱딱하게 구시던 어머님의 처음 보는 모습에 마음이 조금 불편해져서 장례가 다 끝나고 어머니의 납골당에 딸과 함께 들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딸은 하굣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딸은 어디 한 군데 크게 다친 곳 없이 작은 타박상으로 그쳤습니다. 딸을 덮친 트럭은 졸음운전을 하던 덤프트럭이었는데 심지어 딸을 치기 직전에 겨우 브레이크를 밟아 딸을 치고 나서도 한참을 더 가서 겨우 멈췄다고 해요. 지금도 그 자리에 가면 사고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그런데 딸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을 보고 의사들도 모두 신기하다고 하면서 저희 딸을 몇 번이나 검사하고 정말로 어디 아픈 곳이 없냐며 물어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딸이 그렇게 다치지 않은 건 어머님이 손녀를 위해 딱 하나 해주신다고 하셨던 것이 저희 딸이 많이 다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1년에 한 번은 어머님의 납골당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지금은 벌써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네요. 앞으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세요.